안녕하세요. 내 책을 서점에서 만나는 기적 책과 강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판 방법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통상 다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기획 출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출판은 가장 전통적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인데요. 저자는 원고를 투고하고 그 원고의 매력을 느낀 출판사는 저자에게 계약을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기획 출판의 장점은 저자가 책을 출간하는데 들여야 할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출판사가 원고에 대해 투자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책 한 권을 제작하는 데에는 디자인, 교정 교열, 인쇄, 마케팅 비용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출판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기획 출판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가 높은 원고를 컨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때 저자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출판사가 기획을 하고 예비 저자를 컨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획 출판은 통상 1쇄에 500에서 2000부 정도를 인쇄를 하는데요. 인쇄는 보통 초보 저자의 경우 5에서 10% 내에서 책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책 한 권당 15,000원이고 1쇄를 2000부 인쇄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이 판매되면 저자는 출판사로부터 300만원의 인세를 받게 됩니다. 물론 다 팔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자비 출판입니다. 말 그대로 도서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자가 지불하는 방법인데요. 출판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제작을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비 출판을 권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책 퀄리티가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자비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비용을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출판사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은 만들되 이윤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400만원을 들여서 디자인할 것을 저렴한 100만원짜리로 만들 수 있겠고요. 교정교열 3번 할 것을 한 번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인쇄는 저렴한 재질로 소량 생산을 하면 되겠고요. 마케팅 또한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미 받은 돈에서 금액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략적인 수익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총 제작 비용을 애초에 받은 1000만원에서 제하면 770만원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런 저자들을 만약에 10명만 제작했다면 수익은 아마 이 정도가 되겠네요. 결국 이렇게 나온 책들은 디자인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문장에서 오탈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책은 한번 출간되고 나면 마치 대학 졸업장과 같아서 평생 꼬리표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첫 책만큼은 꼭 자비 출판을 피하시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비 출판사 중에서도 훌륭하게 책을 만들어주는 곳이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자가 책 제작에 상당 부분 의견을 제시하고 책을 신속하게 출간하고 싶다면 자비 출판도 고려할 만한 출판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몇 년 사이 젊은 층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는 크라우드 펀딩 출간 방식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책을 내고 싶지만 자금과 인력이 부족할 때 작가와 출판사가 문을 두드리는 곳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나의 컨텐츠를 올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아 출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도 국내의 대표적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텀블벅의 힘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500부를 찍으려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이 펀딩에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몰려 이 책은 2000부를 찍게 됐습니다. 흔 출판사에서 정식 출간될 때도 한 번 더 모금을 해서 1200만 원이 넘는 돈이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가수 요조의 독립서점 운영기 오늘도 무사라는 책과 퇴사준비생의 도쿄도 텀블벅 펀딩에 성공해 정식 출간이 된 케이스입니다. 다만 이 성공 사례는 일부 사례이며 실제 출간까지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투자자가 많으면 원래 목표를 잃고 방황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책입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디바이스의 발전과 셀프 퍼블리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자책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온라인 전자책 플랫폼들이 앞다투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시장이 되었지만 아직까진 저자로서 전자책 출간 시장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전자책의 가장 큰 단점은 내 책을 실물로 가질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례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자신의 저서를 선물로 주곤 합니다. 이때 전자책을 실물로 주기엔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그리고 20년째 매년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아웃룩을 발표하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는 전통 미디어들 중 종이책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들은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래프에서 소개하는 대로 PwC는 종이책 및 보이스북의 판매가 2017년 470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503억 달러로 약 5.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는 연간 1% 정도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책 수요는 다른 전통적인 미디어와는 달리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출판협회 커뮤니케이션 이사인 마리사 블루스톤은 종이책이 다른 전통 미디어와 갖는 차별점에 대해 감각적인 접촉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들었을 때 손에 느껴지는 종이의 느낌, 종이책에서 느껴지는 고유의 냄새, 종이책을 다 읽고 책장에 꽂을 때의 만족감과 충만감, 집 서재 가득 책을 전시하는 기쁨 등은 전자책이 흉내낼 수 없는 감각이라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공감하는 바인데요. 오토바이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전거가 없어지지 않듯 사물의 본질이 주는 존재감은 사라지는 것보다 다른 가치로서 발현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종이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이책을 대체할 컨텐츠는 앞으로 더 많아지겠지만 종이의 감각을 대체할 컨텐츠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어떤 출판 방식을 택하던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선택함에 있어 고려돼야 할 것은 지속 발전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책을 서점에서 만나는 기적 책과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